제가 지금 말한 스케일링, 잇몸치료, 잇몸수술 다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돈을 내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마스터 BK치과 반재혁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거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갈수록 감기가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 좀 꼭 맞으시고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잇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뭐냐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1번이 뭐냐면 풍치. 40대 이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다 이 질환을 앓고 있어요. 증상이 있고 없고만 차이지. 그리고 30대에서도 요새는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한 7-80%쯤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대는 조금 이제 당연히 잇몸이 유연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거의 40대 이상에서는 한 90% 이상 잇몸 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치과에서는 풍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잇몸 질환 또는 치주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풍치라는 바람 풍자를 써서 치아에 바람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치아 주변에 바람이 들어서 치아가 들썩들썩하고 피가 나고 붓고 피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CF 광고죠? 인사 돌릴까요? 아니면 이가탕?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풍치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비뒀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풍치라고 하면 처음에 오셨을 때 이가 들뜬 느낌이에요 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가 들떴다, 흔들린다, 피난다, 아니면 씹을 때 뭐가 이렇게 들썩들썩한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까운 치과에서 금방 몇천 원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치라는 말 대신에 치주 질환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치주 질환은 간이랑 비슷해요. 잇몸은 간이랑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왜 간하면 떠오르는 거? 뭔가 이렇게 증상이 없다가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간은 웬만해서는 통증이나 이런 걸 못 느낀다. 그래서 정작 이쪽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간경화다, 간암이다, 이런 식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잇몸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얘가 웬만하면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언제까지? 잇몸뼈가 무지하게 많이 녹았을 때까지. 이제 이가 조금 흔들려서 좀 잇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을 가면 다 빼래요. 이를 빼래.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막 빼래.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뼈가 다 녹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바로 임플란트 넘어가는 경우죠. 보통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O? X? 물음표? 정답은 사람이 로봇가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검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 플라그라고 하는 치태가 잘 끼는 사람이 있고 덜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덜 끼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맞고요. 자주 끼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치아를 보호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6개월, 1년 잊어버리세요.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우, 스케일링 받고 나서니 이가 너무 시려. 나 이거 못 받겠어 이제. 하고 나니까 막 이 새도 다 뜨고 막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목욕탕 열심히 때밀고 밖에 나오면 시려요, 안 시려? 몸이 시리죠? 그런 것처럼 막혀있는 그 때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시릴 수가 있습니다. 치를 망쳐놔서 시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스케일링을 또 이게 자주 받다 보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완화돼요. 시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시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증상은 완화됩니다. 이해되셨죠? 보이죠?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스케일링 전의 모습과 스케일링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돌덩어리들이 다 붙어 있었던 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사이도 떠 있고, 눈으로 봐도 이게 여기보다 더 시려 보이잖아요. 그쵸? 사람 몸에서는 이 시린 거에 대해서 또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조금 시린 거죠. 여러분, 치태와 치석의 차이는 뭘까요? 치태와 치석. 치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게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요. 돌이 되는 순간 칫솔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돌덩어리니까. 그러면 뭘로 긁어내야 돼요. 그게 스케일링입니다. 근데 치태인 경우에는 칫솔질로도 충분히 제거가 돼요. 그래서 보통 치석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치아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가 있어요. 치아하고 잇몸뼈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치주낭이라고 해요. 치주낭. 음식물을 먹거나 그러다 보면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 조그마한 틈에 쌓이게 돼요. 미세하게. 그 영양분을 세균이 먹고 자라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치태가 되고 치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잇몸을 먼저 볼까요? 건강한 잇몸, 물을 뿅 제거하면 되게 깨끗한 잇몸뼈가 보이죠? 치아하고. 이게 정상적인 잇몸이에요. 치주 질환이 생긴 잇몸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리 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까만 게 보이죠? 이게 다 치석입니다. 그리고 뼈가 없죠? 이러면 당연히 치아가 본실이 있다시피 흔들흔들 하겠죠. 근데 이쪽을 보시면 깨끗하죠? 자, 차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잇몸뼈가 녹아서 오면 아무리 명이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와서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치은열구라고 하는 치아와 잇몸 사이 틈으로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그게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으면 그게 돌처럼 굳어진다. 이게 치석이다. 이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제거가 되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과를 가면 스케일링만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데를 가면 잇몸 치료를 하라고 하고, 어떤 데를 가면 잇몸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잇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그 과정입니다.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더 안 좋아 보이죠? 아까 제가 조그만 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틈에 깊이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잇몸이 많이 상했다 아니면 덜 상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밀리미터로 체크를 하는데 3mm 미만은 정상으로 봐요. 3mm 미만은 그냥 정상적인 잇몸이다. 그래서 거기는 스케일링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집에서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잇몸이 악화되는 것을, 또는 풍치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깊은 치주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중등도라고 표현하는데 사이즈 6mm 정도인 경우에는 일반 스케일링만으로는 치석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구들이 잇몸 밑에까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잇몸 밑에 있는 데까지 접근하기 위한 특수한 기구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는 치료를 잇몸 치료라고 해요.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 치근면 활택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근, 치아의 뿌리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그래서 치근면 활택술이라고 표현해요. 그때만 돼도 환자들이 그렇게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약간 양치할 때 피 조금 나요 정도로 얘기하지, 환자분들이 크게 밥 먹고 뭔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때도 잘 안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악화가 됐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6mm 이상인 경우에요. 깊어서, 잇몸이 깊어서 접근이 안 됩니다. 잇몸을 아예 열어요. 자, 이렇게 엽니다. 아예 이렇게 열어서 직접 보고 치석을 다 제거합니다. 이 경우가 이제 이를 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치료겠죠. 이렇게 수술을 잘 해주고도 집에서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자주 오지 않는다면 호전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넘어가겠죠. 제가 지금 말한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 다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돈을 내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임플란트는 보험이 거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러야지 최대한 임플란트는 늦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인사돌이나 이가탄 어떤가요? 선생님, 저 이가탄 인사돌 처방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들 중에서 인사돌이나 이가탄을 먹은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진짜로. 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좀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아까 얘기한 제가 이제 잇몸병이 있을 때, 치석이 있을 때는 잇몸병이 낫지가 않아요. 자, 인사돌을 사 먹는 돈이면 스케일링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죠.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스케일링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자, 인사돌 비용도 아끼고 그 돈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그걸 맞는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 1회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지금 나라에서 1회는 다 보험이 되게 되어 있어요. 20살 이상은. 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연 1회가 아니어도 다 보험이 됩니다. 그냥 잇몸에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으면 2회, 3회 다 보험이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세요. 간혹 이제 무서운 경우가 있는데 치석이 없는데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잇몸이 막 땡땡 분다, 근데 나는 양치질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약들, 고혈압제, 간질약, 면역억제제 이런 게 자기 복용학번인지 보고, 만약에 그 약을 갖고서 치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 약 때문에 그런 게 맞다라고 하면 그 내과 선생님 보고 약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우리 임산부들 있잖아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성으로 인해서 잇몸이 붓고 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석이 있고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스케일링이 답이죠. 약을 먹는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희한한 거는 임신성 치은염은 출산 후에는 또 없어져요. 그런 거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없어져요.
그러면 홈케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치료도 받고 뭐 심할 경우에 잇몸 수술도 받잖아요. 근데 집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의사가 해주는 거는 결과의 50%만 책임을 져요.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인 거지 funk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치도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궁합이 중요해요. 서로 잇몸을 살리기 위해서,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양치질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 잇몸 뼈는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잇몸을 제끼고 양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양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치석 있는 쪽으로 칫솔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워터픽이라고 있어요. 워터픽 물총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걸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좋고요.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을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제가 약간 치실 애자입니다. 칫솔보다 치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잇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전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뭔 소리야? 전신 질환과 잇몸 질환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잇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2.2배가 많아요. 당뇨는 어떨까요? 당뇨는 6배 이상. 무려 6배 이상. 임산부인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임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치과에 가서 잇몸을 깨끗하게 하고 임신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미숙아나 교사할 확률이 무려 6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거 외에 뭐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등등의 또는 치매까지도 한 최소 뭐 1.5배에서 2배 정도의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잇몸 질환이 전신 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싶으면 잇몸 관리를 잘해라.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에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예방을 잘하자. 웬만하면 막을 수 있다. 예방하자. 그러면 돈도 안 든다.